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농촌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생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어디에서든 꽃농사를 짓고 마을 경로당에서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는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2,700여 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에서 꽃농사를 짓는 40대 초반 유승민 씨. 예전보다 수월하게 바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비닐하우스의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농작물을 볼 수 있는 데다 화재 감지기와 전력 차단기 상태를 실시간 알 수 있어 화재나 정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시스템 덕분입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정전 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로 최소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마을 경로당 13곳도 보건소로 변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혈압과 몸무게, 근육량 등을 재고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도로에는 스마트 전광판이 자리 잡았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접근을 알려주고 야간 시간에는 어두운 주변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신호등이 없는 마을 5곳에 설치돼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속도 상관없이 마구잡이 다녔는데 지금은 하고 나서 속도도 어느 정도 많이 줄었고요. 다니시는데 어르신들 다니시는 데도 영 좋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김해시 대동면에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9억 원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경남에는 양산과 합천, 창녕에 폭염 경보가, 남해와 거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밀양이 34.6도, 의령 34.5도, 함양 34.3도 등 평년보다 5도 높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창원기상대는 오늘 밤사이 남해안 지역에 가끔 비가 오고 내일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여름 경남의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기준 경남의 온열 질환자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명이 많았고 특히 지난 1일에는 가장 많은 온열 질환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남해안에서 올여름 처음 강독성 해파리가 발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해파리 출몰 빈도 조사에서 강독성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통영시 두미도 연안에서 발견됐고 강독성인 커튼 원양 해파리도 고성군 내산리와 통영시 사량도 연안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이 마약을 거래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유학생 등 3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창원시 회원구 한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즐기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다가 마약 판매와 복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념관인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 오늘부터 시범 개관했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들어선 체험관은 노 전 대통령의 생애와 참여정부 5년의 성과를 담고 있으며 운영은 노무현재단 봉하기념사업단이 맡습니다. 김해시와 노무현재단은 다음 달 21일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노 전 대통령의 생일인 9월 1일 체험관을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합천 환강과 창녕 강변 여과수를 개발해 하루 평균 90만 톤의 물을 경남 동부와 부산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28년까지 취수시설과 102.2km 길이의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남과 부산자치단체가 물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주민 반발을 설득해야 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12대 경남도의회 의장단 등의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독주가 예상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